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합격을 위한 신의 한수, 저는 이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하고요, 화학생명과학 우리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화학시험지를 딱 봤을 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난이도는 요 정도겠다 싶었어요. 바로 한 주 전에 우리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었는데 사실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아서 변별력을 따질 그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 정도 난이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요 정도 난이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딱 중이다, 그냥 중난이도다, 요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하고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은요, 우리 6번부터 화학문항이 시작이 됩니다. 6번이 여러분들이 좀 안 달아보신 여러분들은 6번을 조금 더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의 첫 번째 문제인데. 자,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에 철판을 넣었을 때 화학 반응식인데 반응 후에 철판에는 은이 석출되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말로 글로 설명이 되어서 그렇지 저하고 심화 과정에서 다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요, 우리 이 금속 이온과 금속이 반응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자, 옳은 거 찾을 건, 옳지 않은 걸 찾을 건데 이 중에서 단 원자량은 누구의 원자량이 은이 철보다 크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개수 맞춰줍시다. A, B, C의 합이 5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산은 AgNO3와 철을 반응을 시켜서 자, Fe, NO3,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AG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변을 봤을 때 생성물질에 NO3, 2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질산은이 적어도 2개는 있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너 2개가 지금 너 2개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은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 B, C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A와 B와 C가 되겠네요. 그러면 2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합은 5지요.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자, 철은 은보다 산화가 잘 일어나니 지금 얘네들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에 질산 은이온이 들어있는 거죠. 질산 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온화 시켜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저 질산이온 빼고 갈게요. 그러면 은이온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금속 철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FeNO3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결국 Fe2 플러스에다가 2개의 NO3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속이 중요하죠. 금속이온 Fe2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e2 플러스가 만들어서 여기로 들어간 거지. 자, 그럴 때 항상 수용액에서 플러스 총 전하량은 일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말은 플러스 2가 들어왔으니 플러스 2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g 플러스 2개가 결국은 자, 얘가 내놓은 전자를 하나씩 주워 먹고 자, 이 철판에서 은이 이렇게 석출되는 거예요. 자, 은이 이렇게 석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철이온이 됐네. 전자 2개를 내놓고 그러면 철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을 일으킨 거죠. 철이 산화 반응, 은이온이 환원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철은 은보다 산화가 잘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액수. 총 이온의 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은이온 3개를 이렇게 그려줬어. 질산이온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생략한 거예요. 은이온 3개가 있었죠.
그런데 철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이가 양이온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은이온 2개가 2+가 나가기 위해서 은이온 2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전체 수용액 속의 이온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죠. 처음에 3개였었는데 2개 남았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수는 감소하는 반응인 거죠. 자, 하여 수용액 속 이온의 총 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으면 안 되겠죠.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해요. 자, 철판의 질량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니 그랬다고요. 자, 반응 전에는 그냥 철만 있었을 거야. 근데 반응을 하고 나서 지금 봐요. 철이 하나가, 철 알갱이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철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이 되는데 은 2개가 와서 달라붙었죠. 근데 원자량이 누가 더 크대요? 자, 은의 원자량이 철보다 크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 말은 원자량이 작은 놈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원자량이 큰 놈 2개가 철에 달라붙었어요. 그럼 철판의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철판의 질량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반응 후가 전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와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화학 반응식이 이 A 플러스 기체예요. 다 B가 반응해서 이 C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정한 질량의 B와 반응한 A의 질량에 따른 C의 질량이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자, 이때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됐죠. 요런 식으로 돼서 띠리리리링 4가 있고요. 띠리리리링 5가 있고요. 얘가 A의 질량이고요. 얘가 C의 질량이란 말이야.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A의 질량을 몇 그램 가지고 와서 자, 4g 가지고 와서 반응을 시켰대요. 자, 여기에서요. 생성물의 질량이 점점 증가를 했는데 요때부터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요 지점에서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즉, 너 4g A 4g의 자 B 몇 g인지 모르겠는데 몇 g과 이 A 4g이 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C를 5g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너희 합도 5g이 돼야 되니 반응에 참여한 B는 1g입니다. 이게 나와주셔야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질량비가 4대 1대 5야. 여기까지 일단 찾아놓고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기억. A 4g과 모두 반응한 B의 질량은 1g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분자량은 A가 B의 2배니 그랬어요. 분자량은 A가 B의 2배니? 자, 여기의 질량을 지금 봐봐요. 제가 질량비가 4대 1대 5입니다. 이랬다고요. 질량비가 4대 1대 5예요. 그런데 A는 두 분자가 반응하는 거죠. 즉, A 두 분자의 질량이 4일 때 B 한 분자의 질량은 1이고 C는 두 분자의 질량이 5야. 이런 소리라고요. 그러면 A 두 분자의 질량이 4니까 A 한 분자의 질량, A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겠죠. 자, 너는 B는 한 분자의 질량이 1인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B의 분자량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분자량이 B의 2배가 됩니다. A의 분자량이 B의 2배다. 그래서 너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10g과 A 10g과 B 5g이 반응을 하면 C 15g이 만들어지니 자, 얘네들의 질량비가 4대 1대 5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너 10g이 가지고 오고 너 5g이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너와 너의 질량 B는 4대 1이니 너 10g이 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4분의 1 몇 g만 필요해요. 2.5g만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은 너 10g, 너 2.5g. 그래서 합이 12.5g만 생성이 되겠죠. 자, 15g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옳지 않은 표현.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음은
이온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는데 둘 다 전자 배치가 1s2, 2s2, 2p에 6가 들어갔어요. 즉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자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전자의 개수가 둘 다 10개로 같다랍니다. 이 말은 너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10개가 됐구나. 그럼 원래 11개겠구나. 너 나트륨 이온이구나. 이거죠. 너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가 됐구나. 그럼 원래 9개였었겠구나. 그러면 B-는 F-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문제는요.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온이 아니고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즉 나트륨과 플루린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설명입니다. 자, 1번 기억번. A와 B는 같은 주기 아니죠. 너는 3주기, 너는 2주기. 자,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죠. 왜? 네가 3주기 껍질 3개, 너는 2주기 껍질 2개, 껍질 수가 큰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이 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B가 A보다 많니 그랬다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너는 자 전자 11개니까 1s2, 2s2, 2p에 6, 3s1 이게 자 나트륨의 전자 배치예요. 너는 1s2, 2s2, 2p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나트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많다 그랬네요. B가 A보다 아니죠. 나트륨 A가 더 많은 겁니다. 하여 옳은 건 니은 뿐이에요. 답은 1번 찾으시고 자, 9번은요. 그림은 프로펜과 사이클로헥세인의 구조를 나타내 준 것이다. 두 분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프로펜이잖아요. 프로펜. 탄소수는 몇 개예요? 3개네, 그죠? 자, 그러면 너는 C3H는 6개. C3H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클로헥세인이잖아요. 그럼 탄소 6개 붙은 거고 수소는 각 탄소에 2개씩 12개 붙어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봐요. 기억. 실험식이 CH니 둘 다 실험식은 CH2, 쏘리. 자, CH2니 맞죠? CH2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니? 아니죠. 자, 우리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탄소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죠. 그러면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더 짧은 겁니다. 그죠? 자, 얘네들 사이에서도 지금 탄소 결합 길이가 다른데 우리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다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죠. 그러니까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 완전 연소 시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니 당연하죠. 얘네들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는 거 맞아요. 답은 2번 되겠군요. 기억 티귿. 자, 그 다음에 10번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에요. 분자의 결합과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너무 쉽죠. BF3. 자, 무슨 모양이에요? 평면 삼각형이죠. BF3 평면 삼각형 몇 도? 120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메테인 무슨 모양이에요? 메테인 정사면체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런 건 정사면체 결합각은 109.5도 이렇게 되죠. 109.5도. 자, 암모니아 NH3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 뿔 모양이었죠. 결합각은 107도.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이거 그릴 시간도 없어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부터 생명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D는 각각 핵, 중심립,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의 고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A는 리보솜이지요. B가 미토콘드리아. 자, C가 핵이고요. D가 중심립이 되겠죠.
자, 1번 A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가 되겠죠. 옳지 않아요? 자, 2번 C는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C가 누구야? 핵이니까, 그죠? 핵이 세포의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생명활동 통제 맞아요. 일단 옳은 것은 2번. 자, 3번 B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우리야 이거 포도당 합성하는 장소 엽록체. 여기 엽록체 나와 있지도 않네. 그죠?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 4번. D는 여러 가지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자,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리소좀이죠. 리소좀. 자, 그래서 답은 2번 찾으시고요. 12번. 그림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과정과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다는 각각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중 하나라고 친절하게 또 말해줬어요. 자, 옳은 것 찾으랍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처음에 가로 들어가서 다로 간대요. 영양소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영양소 밥이잖아요, 이거. 그죠? 밥 먹으면 소화시켜야죠. 소화계를 통과해야지요. 간은 소화계. 자, 소화계를 지나서 소화된 녀석들이 흡수돼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이동한다 그랬죠. 즉, 순환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 순환계가 되겠죠. 자, 나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호흡계죠, 호흡계.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과정이 있는데 기억은요, 지금 요게 ATP죠.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게 ATP예요. 그러니까 니은 과정이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겠죠.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고, 자,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인산이 2개가 붙어 있고, 이렇게 인산 2개가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3인산의 ATP의 3인산, 여기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진 거죠. 끊어져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끊어요?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해야 될 때, 그죠?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해 과정이 되겠죠? 분해 과정, 이쪽으로 가는 게 ATP 합성 과정. 아래는 귀찮아서 안 그렸어요. 자, 간은 순환계 아니죠. 2번, 혈액은 달을 구성하는 기관이니? 혈액은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에 속하죠. 혈액은 결합 조직입니다. 옳지 않아요? 자, 3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반응이 일어나니? 니은 반응이 이거잖아요. ATP 합성되는 과정,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3번. 영양소의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약 몇 퍼센트? 40% 정도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 상태로 방출이 돼서 우리 체온 유지라든지 기타 열에너지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3번 찾으시고 13번 봐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상동염색체라는 의미예요. 상동염색체를 나타내줬대. 자, 너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염색체예요. 상동염색체의 핵산은 쌍이니까 항상 2n으로 나와야죠. 세포의 핵상이 n이다. 옳지 않은 설명 되겠죠. 자, 2번째. A와 B는 체세포 분열 시 이가염색체를 형성한다. 자, 이가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달라붙어 결합하는 거잖아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 분열. 감수 몇 분열? 감수 제1분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가염색체 형성 아니고요. 3번은 A와 B의 대립유전자 구성은 항상 서로 같니? 대립유전자는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에 라지 T가 있어? 그러면 너도 라지 T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Y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라지 TT였어. 그런데 너는 라지 Y이면서 여기에 스몰 Y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오는데 이것처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고요. A와 B는 감수 분열 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맞죠? 자, 감수 제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제2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수 제1분열에서 자, 각기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답은 4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와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유전병 기억은 정상 대립 유전자 T와 T가 정상이에요. 유전병 기억 대립 유전자 T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 T, 유전병 유전자 T 스타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1과 2는 각각 기억에 대한 대립 유전자 T와 T 스타 중 한 종류만 갖고 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지금 유전병이죠. 너는 정상이에요. 자, 유전병과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유전병 유전자는 우리가 T스타로 나타내줬잖아요. 정상 유전자는 T예요. 근데 한 종류씩만 가지래. 그럼 너는 T스타를 갖겠죠. 너는 TT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너희들은 아빠한테 T스타는 반드시 하나 받아야죠. T스타. 자, 엄마한테는 받을 게 T밖에 없죠. T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들, 딸이 다 보니까 뭐예요? 아들, 딸이 다 유전병이에요. T스타인데 둘 다 유전병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T스타가 T보다 우성이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우열관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넌 정상이니 TT. 너도 정상이면 TT. 너는 우성이니까 정상인 경우는 다 TT밖에 없겠죠. TT. 자, 근데 너는 보니까 유전병이야. 근데 여기 있는 아빠한테는 반드시 T만 받아야 돼. 그러면 TT 스타인 유전병이겠구나. 이렇게. 그럼 너도 마찬가지죠. 유전병인데 엄마한테는 T밖에 못 받아. 그러면 너도 역시 아빠한테 T스타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은 우성형질이니? 즉 유전병 유전자는 우성형질이니? 우성형질이네요. 맞아요. 그럼 일단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니? 기억 대립 유전자는 이게 표현이 애매하게 나왔어요. 기억 대립 유전자는 기억이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의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전병의 대립 유전자 라지 T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라지 T가 X 염색체상에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X 염색체상에 존재하니? 자, 그러면 자, 만약에 X 염색체상에 이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빠는 지금 T스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남자니까 XY야. 그럼 이건 X 염색체상에 있다? 그럼 Y는 어떻게 할 건데? 아빠가 XX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고요. 세 번째,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인 가족 구성원은 총 4명이니? 자, 똑같은 거.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죠? 자, 그래서 5명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에게서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100%니 여기 3의 동생을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동생이 태어난대. 자, 그럼 모든 확률을 다 따져봐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라지티가 결합해서 TT, 요렇게 결합해서 TT, 요렇게 결합해서 TT 스타. 자, 요렇게 결합하면 TT 스타가 나오겠네. 그러면 유전병이 나올 확률은 반이죠. 그죠? 그래서 50%가 되겠죠. 50%. 자, 답 1번 찾으시면서 15번 갑니다. 15번. 식물군집의 건성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건성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만히 보니 A를 지나 초원을 거쳐 관목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A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 초원 전에 뭔가가 있어요. 그럼 이 A가 바로 개척자가 되겠죠. 개척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1차 천입니다. 자, 보기 1번은 2차 천이의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일단 옳지 않아요. 개척자는 B 아니죠, 역시. 자, 여기에서 개척자는 A가 되겠고요. 자, A의 개척자로 이끼류, 지의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초원, 관목립 지나서 B는 양수림이죠. 양수림 거쳐 호남림 거쳐 음수림이 극상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잎의 평균 두께는 B보다 C가 크니 그랬어요. B는 양수림. 그러면 양수림의 잎이니까 양엽이 되겠죠. 자, C는 음수림의 잎이니까 음엽이 되겠죠. 두께는 양엽이 더 크죠. 자, 그래서 평균 두께는 B보다 C가 크다. 옳지 않은 설명이죠. 세 번째, A는 개척자로 오케이.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이다.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의류예요. 그게 지의류예요. 자, 그래서 개척자는 지의류 또는 이끼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는 일단 3번이죠. 자, 4번은 B에서 C로 천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천이 되는 과정은 뭐냐면 처음에는 자, 양수림이었어요. 처음에 양수림 이렇게 빛을 잘 받아야 잘 크는 애들이야. 근데 양수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그늘이 집니다. 자, 그늘이 지면서 그늘에서도 빛이 없어도 잘 사는 이제 음엽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수. 자, 그래서 이 음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기가 커져요. 얘네들은 빛을 받지 않아도 잘 살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게 되겠죠. 자, 자라고 나서 누구를 가려요? 빛을 이 녀석들이 가려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수는 어떻게 돼요? 빛이 차단이 되니까 얘네들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음수가 남았어. 음수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빛이 되겠죠. 자, 하여 답은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학과학, 생명과학 문제풀이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와 같이 개념 강좌, 심화 강좌를 진행하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딱 한 내용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까도 난이도도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정도 난이도는 사실 되어야 해요. 너무 쉬우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심화 과정까지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나는 키워놨다고.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 그러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미 시험을 보고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요거보다도 약간은 난이도가 더 높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이게 적당하지만 항상 적당한 난이도로 우리 시험이 항상 일정한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아요. 들쑥날쑥하단 말이지. 그냥 운 나쁘면 이거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다뤄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출제했던 모의고사들 꼭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다 다루어졌던 이 모의고사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모의고사 할 때는 난이도를 조금 있는 문제를 꽤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연습시키려고. 그래야 실전에서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 풀어보시기 바래요. 많이 도움될 거예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는 본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